그 기준, 입사제하고 논술을 동시에 준비하실 건지 아니면 논술 위주로 가실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선을 좀 긋자. 그리고 여름방학을 시작을 하자. 이런 취지를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학원에서 저희가 준비한 내용들을 이제 차차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먼저 이제 수시 정시 얼마 안 남았고 사실은 지금으로부터 딱 1년 정도 남은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면 벌써 수시 원서를 쓰는 어떤 시점이 딱 도래가 되죠.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 6번의 수시 원서를 쓰게 되는데 지금도 이제 관심이 당연히 있으시고 많이 알고 계신 학부모님들도 계시지만은 사실 전혀 사실은 뭐 정시를 우리 아이는 가겠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시는 경우도 있고요. 근데 현실적으로 맞지가 않죠. 수시와 정시 중에 어디를 선택을 하실 거냐 그러면 당연히 수시로 먼저 진행을 하셔야 되고 수시에서 떨어지면 모시를 보시는 거지 지금부터 정시 준비하신다는 것은 사실 맞지 않는 일반고 학생들이 저도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애들한테 얘기를 해보면요. 참 놀랍게도 2학년인데 본인들이 아직 2학년이라는 거를 절감하지 못하는 아이들이 많이 있어요. 2학년 돼서 얼마 안 됐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본인들이. 근데 왜 나한테 무리한 걸 요구하냐 이거죠. 그래서 야 어떻게 할 거냐? 뭘로 쓸 거냐? 글쎄요. 생각 안 해봤는데요. 이런 경우가 좀 많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부모님들께서도 아직 잘 모르겠다고 얘기하시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세요. 자, 일단은 수시로 결정을 당연히 하시는 거고요. 수시 중에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경우는 3가지입니다. 그래서 입사제로 쓰든가, 학생부로 쓰든가, 아니면 논술로 쓰든가 이 3가지고 옛날처럼 내신하고 수능만 잘 본다고 대학 붙여주는 전형이 전혀 없어요. 이제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옛날에는 이제 학교 공부 열심히 하면 대학 갔잖아요. 근데 지금은 내신이 너무 좋고 수능이 최저가 맞췄는데 갈 대학이 별로 없어요. 스카이 갈 줄 알았는데 중위권 대학밖에 못 가고 준비된 내용이 없다면 이제 이렇게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여기서 이제 키워드가 있겠죠.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이제 아이들하고 사실 이제 현준이도 있고요, 다 아이들이 있어요. 기선이는 아직 만들지 못했고 승현이, 승찬이도 다 있는데 이제 저희가 그 개인적인 폴더를 좀 이따 이제 좀 보여드릴 거예요. 그래서 완벽한 폴더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성적표 말고요, 저희가 이제 예시로 좀 보여드리고 싶은 게 그 아이들이 어느 진로 적성을 선택하는지 그걸 조사를 했고 그래서 이제 본인들이 교내 활동은 어떤 걸 준비를 했고 교회 활동 앞으로 어떻게 할 거고 이런 것들의 맥락을 쭉 짚었습니다. 그리고 필독도 도서 라인도 이제 다 정리가 되어 있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그걸 하다 보니까 이제 어떤 일반고 학생, 여학생이 지금 다니고 있고 이번에 모의고사도 100점 나왔어요. 뭔가 너무 잘하죠. 내신도 1점 몇 등급이고 수능도 지금 평균 2등급 이상 다 되거든요. 근데 유감스럽게도 그 정도 되면 학부모님 입장에서는 당연히 스카이를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그렇죠? 전에도 그럴 것 같은데 죄송한데 못 가요. 왜냐하면 여태까지 뭔가 준비한 내용이 전무한 거예요. 지금 논술도 전혀 없고 교내 활동도 없고 그러니까 지금 여기 띄워드린 수능 최저 등급은 얘가 맞아요. 그렇죠? 그리고 우선 선발이냐 일반 선발의 기준은 사실은 이제 이 수능 최저를 놓고서 얘기를 하는 건데 거기에도 거의 부합이 될 정도의 어떤 그런 우수한 학생입니다. 그런데 이제 4번째로 내려가니까 논술 이게 전무한 상태고 학생부는 괜찮네요. 그렇죠? 아까 그 학생부. 근데 비교과가 또 전무한 상태다 보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4번과 6번이 이제 비어있는 이제 공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갈 수 있는 대학이 별로 없어요. 이렇게 되면.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하는 그 대학은 못 간다는 말씀을 드리게 되는 거죠. 바로 이런 부분들 때문에 공감대가 우리가 지금 정말 되어 있느냐. 학부모님하고 저희하고 아이들하고 이게 공감대가 되어 있느냐? 결론은 안 되어 있다는 거죠. 그냥 일단은 최저를 맞추고 보자 이제 이렇게 되는데 사실 그렇게 되면은 아시다시피 고3이 되어서 이제 그제서야 논술을 준비하고 스펙은 없으니까 쌓아놓은 게 그제서 이제 할 수 있는 건 논술밖에 없고 이러면 경쟁률이 60대 1을 뚫고서 합격을 해야 되는데 거의 가능성이 없다고 볼 수밖에 없겠죠. 자연스럽게 재수를 하게 되고 재수를 하다 보면 또 다시 또 논술을 준비할 수밖에 없고 입사제를 재수에 준비하지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답습이 되는 반복이 되는 그런 어떤 순환이 좀 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런 공감대를 좀 형성을 하고자 하는 내용이고요. 숫자로 좀 보여드리면 우리 학생들이 이제 내년 이맘때 조금 지나고 나서 이제 원서를 쓰기 시작할 텐데 만약에 내신이 기가 막히게 좋아서 학생부를 갖고서 이제 얘가 수시 지원을 하겠다. 그런 경우는 경쟁률은 7대 1입니다만은 실상 사실 내신이 극상위권으로 좋음에도 불구하고 갈 수 있는
대학은 사실 생각하시는 그 대학은 못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전형 자체가 늘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뭐죠? 일단은 우수한 지방에 있는 고등학생들이 서울에 있는 뭐 동국대라든가 숭실대라든가 이런 대학들에 지원이 되는 그런 어떤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지, 예를 들어 뭐 충암이나 예인이나 선정이나 서울에서 우수한 학생들, 전교에서 한 10등 뭐 1점 몇 % 안에 들어있는 학생들이 동국대를 생각하지 않잖아요, 사실. 이런 경우를 좀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거의 해당이 별로 없다. 자, 그러면 사정관을 보시면 경쟁률이 어떠신가요? 5대1밖에 되지가 않죠. 그렇죠? 5대1 정도가 되고, 이 경우는 이제 최저학력을 보는 학교가 있고 그렇지 않은 학교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좀 면밀하게 확인을 좀 해야 되는 작업 중에 하나고요. 그 다음 특목고 학생들이 아무래도 좀 유리하죠. 왜냐, 학교 차원에서 이제 비교과를 나름대로 좀 관리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일반계 고등학교를 다니고 있지만 준비된 학생들이 분명히 있어요. 기가 막히게 준비를 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에도 1학년부터도 비교과 뭐 방학 때 미리 다 신청 접수해서 활동 다 취합을 하고 이런 아이들이 은근히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 차원에서 준비하는 학생들이 있다고 보시면 되고, 자, 그런데 이제 논술입니다. 논술은 이 앞 페이지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경쟁률이 무려 60대 1 이상이 될 수가 있고요. 물론 부수 지원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지만, 이도 이런 것이 이유가 뭐냐면 입사제의 어떤 스펙이 마련된 게 전혀 없고, 내신이 그렇다고 뭐 1점 몇 %에 들어있는 것도 아니고, 이러다 보니까 할 수 있는 거라고는 고3이 돼서 그때 논술을 하고 결국 그 전형밖에 못 쓰는, 6개 원서를 논술 전형으로밖에 못 쓰는 이런 현상들이 누구라도 발생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경쟁률이 높아지는 거고, 당연히 가능성은 현저하게 떨어지는 그런 케이스가 됩니다. 특기자는 지금 현재 해당되는 학생들이 거의 없으시잖아요, 현실적으로. 지금 저희 학은 한 명도 없습니다, 특기자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돼서 결국에는 이제 이쪽으로 좀 몰려 있고요. 정시는 정시대로 또 이제 명수가 있겠지만은 결국 수시에서 한번 맞짱 뜨고 그 다음에 이제 정시로 넘어가는 거니까 70만 명의 학생들이 이런 어떤 입시 구조로 진행이 된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으시겠죠. 예, 우리 학생이 알 수 없는 표정으로 이렇게 있습니다. 2학년이지만 아직 굉장히 혼란스러워 하고요. 사실 공부를 좀 제대로 하겠다고 마음먹은 것도 최근이 아닐까 싶어요. 대부분이 그래요. 1학년 때 좀 약간 어리버리 하고요. 2학년 돼서야 자기가 생각했던 그 점수가 내 게 아니로구나, 그리고 이게 바뀌지 않는 거구나, 이런 걸 비로소 좀 절감을 하고 대책 방법에 강구를 하죠. 그리고 이제 도움을 요청을 하기도 하는데, 이 아이가 이렇게 알 수 없는 표정일 때 기준 잡아주시는 분들이 바로 저나 학부모님들이 당연히 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근데 그게 그냥 뭐 잘 될 거야, 무조건 열심히 해, 너는 뭐 내가 태몽을 껐는데 뭐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것이고, 현실적으로 객관적 기준과 점수와 방법들을 제시를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학부모님의 역할이 반드시 필요하고요. 그래서 우리 공감대가 일단 첫 번째 우선순위라고 보시는 게 맞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요, 첫 번째는 제가 수능의 최저 학력이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일단 먼저는 이렇게 시작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진로 적성입니다. 진로 적성. 가장 핵심이 되는 게 진로 적성이고요. 또 동생들이 있으신 학부모님도 계시는데, 이 아이가 전반적으로 어떤 분야 쪽으로 갈 건지는 좀 결정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진로 적성이 일단 먼저 가장 핵심 알맹이 속에 있고요. 그리고 나서 두 번째가 뭘까요? 두 번째가 바로 교과입니다. 최저 학력. 그러니까 진로 적성하고 공부는 얼마나 해? 이제 이렇게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공부, 우리 수능에 있어서 최저 등급이 우선 선발 기준이냐 일반 선발 기준이냐에서 한번 나눠보도록 좀 해볼게요. 대부분의 학생들이 앉아 계신 학부모님들 자녀들의 성적을 제가 다 알아요. 우선 선발 기준은 거의 없으세요. 그러니까 우선 선발 기준이라는 것은 우선 일반으로 나누는 학교들은 모든 대학교가 그렇게 나누고 있지는 않고요. 서울 시내에 한 7개 대학, 10개 대학만 그렇게 우선과 일반으로 나눠서 학생들을 선발을 합니다. 우수한 대학들, 서울연고대, 스카이, 서성한유 정도만 우선 선발과 일반 선발로 나눠서 학생들을 뽑게 되는데, 예를 들어 동국대나 건국대나 뭐 이런 데서는 이런 거 없어요. 중앙대? 뭐 이런 데서 우선 선발, 일반 선발로 나누지는 않습니다. 근데 지금 말씀드렸던 서연고, 서성환이까지 이 대학에서 우선 선발 기준이 작년하고 올해가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작년 같은 경우는 스카이를 가려면 우선 선발 기준이 되려면 국영수가 모두가 다 1등급이어야 됐었어요. 111. 이게 진짜 보통 어려운 건 아니잖아요. 전국에서 진짜 1% 안에 들어야 되는 건데, 재학생들 중에서는.
근데 올해는 합이 4로 바뀌었습니다. 조금 널널해진 거죠. 그러니까 2등급이 하나 나와도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우리 아이들 얘기는 아니에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지금 이 얘기를 막 귀담아 들을 수도 있겠지만은 현실적으로 지금 그쪽을 자꾸 보시면 안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럼 우선 선발 기준에 애가 부합이 안 되면 일반 선발 기준이겠네요. 그 말씀드린 서연고, 서성안이 밑에 대학교, 중경외시, 동국, 홍수, 유동대 대학부터 밑에 뭐 국민대, 숭실대, 아니면 명지대 이제 이런 데도 자꾸 보셔야 되는데 그런 대학들의 기준에 우리 아이가 속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러면 두 번째 단계로는 내신은 몇 등급인가요? 일반고와 자사고, 특목고가 내신 기준이 똑같지는 않지만 일단은 만약에 3등급 위쪽이다, 2점 몇 등급이다, 1점 몇 등급이다, 3등급 대 초반이다. 자, 이 정도 되는 학생들은 어디로 가냐면 입학사정관 제도와 논술을 동시에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입학사정관 제도를 생각을 하시면 학부모들께서 좀 머리가 많이 아프실 텐데 실제로 그 사례적으로 퍼센테이지로 보면 내신이 3등급이 넘어가요. 예를 들어서 3.8등급이고 4등급인 애들이 입사지 합격하는 경우는 많지 않아요. 진짜 사실은. 그러니까 내신이 좋아야 돼요. 입사지 합격하려면 사실은. 그런데 또 가끔씩 매체에서 이렇게 인터뷰하거나 사례들을 좀 보시게 되면 7등급 아이도 붙는 경우가 있고 4등급 아이들도 붙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들이 사실은 있기는 하지만 아주 굉장히 좀 그렇게 흔한 케이스는 아니고요. 그러한 학생들은 정말로 1학년 때부터 어떤 비교과 스펙 관리를 나름대로 정말 이렇게 일관성 있게 계속 해온 이런 학생들에 속한다고 보시면 맞으세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에 속하지 않는다 그러면 1로 내려가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 일반 선발 기준에다가 3등급 이하다, 4등급, 3등급, 5등급 왔다 갔다 하고 있다 내신이 이러면 이 학생은 일단 논술과 적성검사 쪽으로 관심을 기울이셔야 됩니다. 자, 논술이 아까 60대 1 정도의 경쟁률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60대 1이라는 것은 한 명은 붙고 50명은 떨어진다는 얘기고요. 뭐 이렇게 단편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물론 60대 1이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요. 나중에 대기번호 10명, 20명까지 다 붙어요. 어지간하면. 근데 그 60명 중에 준비를 하고 논술 시험을 보는 아이들이 반이 안 된다는 거예요. 진짜. 고3이 돼서 그제서야 논술학원을 기웃거리고 그제서야 기출문제를 풀어내고 근데 그 아이들이 기본적인 글쓰기가 전혀 안 돼 있거든요. 고3 학생들을 대상으로 논술학원에서는 기출문제를 풀어내는 것도 벅찬데 애들 기본적 논술 글쓰기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허술 지원자가 상당히 많다. 60대 1이라는 거. 그런데 우리 학생들이 지금부터 길을 좀 나눈다 그랬을 때는 논술을 미리부터 좀 준비할 필요는 있다는 것이죠. 2학년 여름방학부터 이제 이렇게 좀 나눠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 주요 대학교를 한번 숫자로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할게요. 지금 서연고, 서성안이 이제 이런 대학교에서 아까 말씀드린 우선 선발 기준은 국영수 합이 4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느 정도 수준인가요? 재학생들 같은 경우는 전국 상위에 1% 안에 들어있어야 거기에 해당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재수생들은 전국 상위 1.39%에 속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거의 그냥 뭐 하늘의 꼭대기에 있는 숫자라고 보시면 맞으시죠. 그게 쉽지 않아요. 그 1등급을 고3이 돼서 그 실전 수능까지 끌고 간다는 것은 흔들리지 않는 내공이 분명히 있는 것이고 예를 들어 탭스가 750, 800 정도가 나온다 그러면 걔네 1등급이 계속 나오겠죠. 수능이. 그런데 이제 계속 수능만 진행했던 아이가 수능을 고3이 돼서 실전에서 1등급까지 딱 찍어낸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사실은 그것은 상상을 좀 초월하는 부분이 있어요. 시험의 난이도, 그리고 재수생들이 고3 6월 모평에 딱 들어오게 되고 그때 바로 내려가는 경우들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전 과목을 국어, 영어, 수학을 1등급을 지키고 2등급을 찍는다는 게 이게 쉬운 게 아니죠. 그래서 거의 이런 퍼센테이지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는 그냥 됐고 이제 이쪽을 좀 보시면은 만약에 국영수, 탐구 4과목 중에 2과목이 2등급이다. 이제 이 정도 되면은 아까 말씀드린 동국, 홍시, 동경, 홍수 뭐 이 정도는 좀 갈 수 있죠. 시립대라든가 동국대라든가 거기는 중앙대 정도로 갈 수가 있는데 여기를 가는 학생들 같은 경우 재학생들은 18%, 18.4%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전국 상위. 그래서 6월 모의고사 보셨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봤잖아요. 성적표를 학교에서 다들 이제 배부를 하신 학교도 있고 아직 이제 배부가 되지 않은 학교들도 사실은 있습니다. 근데 거기 보시면 이제 전국에 있는 그 등수와 퍼센테이지가 다 나와 있어요. 과목별로. 그러니까 이거를 관심 있게 보셔야 돼요. 얘가 어디에 속해 있는, 어느 분수에 속해 있는지. 지금은 이제 얘네들이 벌써 1학년 때 2번의 모평을 받고
있고요. 2학년 들어와서 3번 모평 봐서 총 3번의 모평 데이터가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을 지금 더 이상 부정할 수는 없어요. 더 변수가 있을 것 같고 열심히 하면 오를 것 같지만 그게 오르면 또 딴 게 내려가거든요. 그래서 지금이 이 점수가 기준이고 여기서 이제 전략을 짜서 몰빵을 할 과목들 그리고 약간 선별해서 좀 버려야 될 과목들을 좀 선정해 주시는 것이 학부모님들과 제가 좀 얘기해야 될 그런 주요한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런 부분들은 좀 넘어가겠고요. 근데 맨 밑에 있는 표를 보시면 이제 이게 조금 학부모님들이 좀 관심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현준이 같은 경우는 지금 내신이 굉장히 좋은데 얘가 이제 내신에 비해서 수능이 조금 부족하잖아요. 전반적으로 우수한 학생인데 그러니까 이런 학생들은 입사제 관심을 굉장히 가지셔야 돼요, 사실은. 근데 이제 보니까 활동을 이것저것 했는데 취업이 안 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거나 아니면 전혀 활동에 그냥 무방비 이런 상태들이 있는데 경시대회 하면은 그 스펙 관리하면 입사제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엄마가 피곤해지고 아이가 뭔가 굉장한 컨설턴트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시는데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전국에 그러니까 생기부 기재 가능한 전국 수학과학 경시대회 또 내지는 뭐 이름이 좀 있는 영어 말하기 무슨 경시대회 같은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뭔가 애가 활동을 하고 또 어떤 그 수상을 해야만 된다라고 생각하시는데 실제 수상자는 1년에 250명밖에 되지 않아요. 그리고 보통 누가 이것들을 싹쓸이 해가냐면 과학고 애들이 해가죠. 그리고 A라는 학생